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남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의 세력이 꾸민 위장 전술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는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한 허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이란이 남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برای ما هم جای سوال هست که این اتفاق از طرف کدام بازیگری در منطقه صورت گرفته. 그러면서 공격 주체가 신분을 숨기고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가짜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란은 통상 작전 주체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과 관련해 서로 협력해왔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운영감독과 주권 수수료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선 이란이 비트코인 기반 해상보험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 소셜미디어 X 계정도 만들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개설된 계정은 해협에서 이란의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경고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취약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30일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 능력을 줄여 기존 공급 물량을 필요한 국가들에 재분배한다는 데 기여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 주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일부 세력이 지역 불안정을 키우기 위해 가짜 깃발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HMM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간 공격 주체가 특정된 경우가 거의 없어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다 공격당한 태국 화물선입니다. 공격 수단이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격 위치와 선체가 찢겨나간 모습이 지난 4일 공격당한 남우호와 비슷합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던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태국 화물선을 타격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자국민 3명이 숨진 태국은 항의 끝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 유조선의 안전 항해를 합의했습니다. 남우호를 조사 중인 정부는 이란 소행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남우호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며 조금 더 조사해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소행이 유력하지만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우호 공격은 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지만 공격 주체가 먼저 시인하거나 특정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일각에선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출처를 이란으로 확인하더라도 이란군인지 민병대 등 무장 조직 소행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내부를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냥 호주 해협에서 이제 상선을 공격하는 거는 이란 혁명수비대밖에 없고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기 책임을 밝혀내면서 정당하게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겠죠. 정부는 정밀 조사와 더불어 향후 이란 전쟁 추이를 지켜보며 외교 공세 수위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에서 바카라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등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현지 시간 17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정부는 서쪽 국경 방향에서 진입한 드론 3대 중 1대가 원전 부근에 발전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나머지 2대는 방공망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주재허실 등 핵심 설비가 있는 구역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가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아부다비 당국은 전했습니다. This is a major issue for the UAE as the Barakah plant and its 4 reactors provide about a quarter of all electricity for this country on the Arabian Peninsula.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한국전력 등 300명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으로 피격 당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고 상황 해제 이후 일부는 원격 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 정부는 아직 공격의 주체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의 방사선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전을 겨냥한 공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영공 방향에서 자국 영토로 진입한 드론에 대한 요격 사실을 발표하면서 UAE 원전 공격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전후해서 지난달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공조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UAE와 이스라엘 정상의 비밀 회동설까지 나오자 이란은 날을 세웠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도 중동 지역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선언한 지난달 8일을 전후해 이란을 최소 2차례 공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적도 있던 걸로 전해지면서 양국 간 밀착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UAE를 비밀리에 찾아 빈 자이드 대통령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지난 3월 말 오만 접경 지역에서 수시간 동안 회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은 역사적 돌파구라고 자평했지만 UAE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공모한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원을 억류한 쿠웨이트를 향해선 석방을 요구하면서 보복까지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중동 기지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로 석유 수입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은 가운데 이란 축구대표팀은 테헤란에서 출정식을 갖고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동 정세가 다시 출렁이면서 또 다른 충돌 가능성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